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경북 동해안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울진과 영덕, 울릉군수 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는데요. 한 표 차이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김병수 전 울릉군수는 불공정 경선이라며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북 동해안 기초단체장 후보가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에는 이강덕, 경주시장 후보에는 준하경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다시 공천을 받은 겁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보다 교체 여론이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 정성환 울릉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표, 0.1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엇갈린 울릉군수 후보 경선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탈락한 김병수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치러진 당원 투표에 국민의힘을 탈당해 자격이 없는 4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불공정 공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후보 측은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를 본인 입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이들이 책임당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단체장 후보 공천이 포항과 경산, 의성, 칠곡 등 곳곳에서 잡음과 불공정 시비에 잇따라 휩싸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포항시장 후보 경선 결과 52.29%를 득표한 이강덕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1차 현역 단체장 컷오프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불공정 경선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당 재심을 거쳐 경선 후보로 기사회생해 3선 포항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지낸 유성찬 예비후보가 이미 지난달 포항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여서 포항시장 선거전은 여야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주시장 후보로 한영태 후보를 단수 추천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한영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해 불공정 공천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었는데 이후 후보난을 겪어오던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영덕군수 후보로 김광열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열 후보는 현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로 실시된 현역 단체장 이희진 후보와의 경선에서 63.52%를 득표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살펴봤더니 경북 시군의회는 심각하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4년의 임기 내내 조례 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7대 중국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을 15개 광역군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경북기초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건이 되지 않는 꼴찌였습니다. 대구는 2.5건으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영천 0.25건, 울릉 0.29건, 경주 0.58건, 경산 0.65건 등 하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이 경북이었습니다. 특히 영천은 12명의 의원 모두 연평균 한 건 미만이었고 3분의 2인 8명은 4년 내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의원이 경북은 57명으로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대구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조례 발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정책 제안 같은 이런 건 혹시 어떤 유튜브나 이런 또 기사 보면은 제가 좀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은 단연 최하위였는데도 상당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검증이 아닌 당에 충성할 인물 공천과 유권자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각 그 도나 지초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잣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 지형이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선거를 통한 정책 경쟁이나 견제는 사라지고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주시에 있는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바로 옆에 있는 공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 배관 공장에서 4.9톤 용량의 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에 이 공장뿐만 아니라 40m가량 떨어져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또 이 업체 직원 1명이 건물 더미에 깔려 다리가 부러지는 등 노동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 전체가 이렇게 날아가서 공터에 떨어졌고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옆 공장에 거기 그 압력에 의해서 일부가 건물이 파손된 그런 3m 길이의 질소 탱크는 폭발하면서 100m나 날아가 공장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도 유해한 에틸렌 가스 탱크도 설치돼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뿡 가는데 소리가 무척이나 커. 집이 울컥거려. 그래서 이 뭐가 좀 이상하다. 다이아픈 그 소리는 아닌데 그러면서 무척이나 놀랐지요. 폭발한 탱크에는 용접용 액체 질소 2.7톤이 들어있었는데 지난 6일 이후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통해 안전밸브 이상이나 질소 탱크 관리 상황 등 현대중공업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5대와 산불 진화대원 160여 명이 동원돼 3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555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47명, 경주 180명, 영덕 23명, 울진 21명, 울릉 3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20.5%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시원한 동풍이 불며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밑돌았는데요. 포항에서는 예년보다 4도가량 낮았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 약한 비를 뿌리던 구름대는 물러가고 하늘은 대체로 쾌청한 모습입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내일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25명이었습니다.